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프로농구가 2020-2021 시즌이 이제 반환점을 슬슬 돌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각 팀당 이제 거의 24경기, 5경기 정도를 했고 이제 27경기를 지나면 이제 사실상 이제 후반기에 슬슬 접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FA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올 시즌 FA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알 수 없었죠. 그 구단 원소속 팀 우선 협상 기간이 사라지면서 10개 구단과 동시에 접촉을 할 수 있게 됐고 많은 변수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 구두 합의가 최종까지 남았다, 뭐 인센티브 조율만 남았다 이랬는데 엎어져서 다른 구단에 간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모든 선수를 다 알아보기보다는 한 억대 한 2억 이상 정도 받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 좀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다 중간에 좀 괜찮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먼저 구단 선수들 자율협상 계약 체결 명단이 KBL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연번 순서대로 가보면 첫 번째가 이제 DB가 나오는데요. 이제 윤호영 3억 계약 기간 3년을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지금 경기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값을 못하고 있다. 3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증발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김태현 먹튀는 아니야. 튀진 않았으니까 먹었어. 먹고 일단 먹었겠고 그 다음에 2번 김태수 1억은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김현우 선수가 2억 2천. 이것도 너무 가슴 아파. 솔직히 가슴 아픈데 윤호영 선수도 그렇고 김현우 선수도 너무 가슴 아파. 근데 난 김현우 선수가 더 가슴 아파. 너무 노력을 많이 했던 선수라서. 그러니까 그 따님이었나요? 네. 아들이었나?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몰라, 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같이 이렇게 연탄 나르면서 막 그랬었던 적 있어요. 신천에서. 신천 신림에서. 그때 취재 갔을 때 기부 활동했을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근데 부상. 근데 그 와중에 먹을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던 와중에 부상을 당한 거라서. 윤호영 선수도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지. 그렇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선수는 알잖아. 김현우 선수 하면은 노력의 아이콘이잖아. 그렇죠. 너무 아쉽네요. 진짜 근데 빨리 건강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유성호 선수가 잠깐 보이네요. 1억 2천.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 5번이 이제 김민구 선수. DB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제 유니폼 갈아입으면서 2억 3천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중하? 전 썼어. 나도 썼어. 그런 것 같아. 그냥 이 지금 받는 애매해, 보수에서 사실. 굉장히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지난 시즌에 DB에서 이 정도 그 기록을 냈거든요. 똑같은 기록은 비슷해요. 오히려 세부 스탯은 좀 더 좋아졌어. 어시스트나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하라고 2억 3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썼어. 인정.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욱 1억 5천. 기가 막힙니다. 요새 15억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선수. 15억이라니. 15억을 줘도 부족함이 15억이면 없는 선수. 안 돼. 15억은 너무 그런 거. 1억 5천이면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히다. 요새 이게 이따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따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요새. 고효율. 진짜 삼성을 바꾼 남자예요. 삼성을 바꾼 남자예요. 맞아, 인정해. 그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삼성을 바꾼 남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관희와 장민구 나란히 3억 5천. 저는 이관희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계약, 본인의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올려놓고 나서 다시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지금 3억 1년 계약한 거잖아요. 저는 도전할 만한 가치를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시즌 초반에 부진한 건 맞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과도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이 선수가 물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평균 어시스트가 지금 커리어 하이거든요. 2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관희 선수는 알아요. 그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평균 막 1점대였다가 이게 평균 2개로 올라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달라진 스타일, 그러니까 좀 동료들을 드디어 조금 보기 시작했다. 왜냐면 사실 이 선수가 그동안은 그 경주마 같은 시야를 갖고 있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조금 뭐 2대2도 하고 사실 2대1을 장착한다. 뭐 그런 시즌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항상 그 경주마 같은 그런 특성 그 성향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드디어 이제 조금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평균 어시스트 2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노력의 결과니까 인정. 3억 5천. 충분히 돈값은 하고 있다. 아 저는 뭐 최고. 이 장민호 선수 뭐 35억도 아깝지 않은 선수. 네. 진짜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굉장히 좋은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농구, 좋은 농구, 이기는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 김준일 선수가 지금 복귀 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뭐 아이지아 힉스도 있고, 그 믹스 선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자기 걸 해준 이관희 선수의 목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평균 2.38개네. 굉장한 수치를. 왜 웃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만족을 하는데 그렇죠. 자기 그렇죠. 만족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억대영부 선수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굉장히 핫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9번에 그 배강률 선수. 아 지금 부상 중이 아닌가요? 근데 네, 지금 아까 최근에 부상 중인 걸로 알아서 지금 서영석 선수가 대신 나오는데 사실 이 선수 없었으면 DB 지금 6승인가요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6승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정현 선수 부상일 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네.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가치는 5천만 원 그 이상 훨씬 뛰어넘었다. 이미 돈값은 했다. 아 3억 선수죠. 거의. 지금 그 정도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4억 2천만 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네. 4억 2천만 원. 그런 것 같고 이제 쭉 내려서 뭐 김건현 선수, 송창모 선수 지나서 강배현 선수 2억. 좀 안타깝죠 사실. 부상을 입어서. 부상도 있었고 사실 부상 전에도 비시즌 때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사실 못 보여줬어요. 지금 커리어 완전 로우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이 선수 부상을 차치하더라도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나 먹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튀진 않았으니까. 먹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먹. 이제 장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유병훈 선수의 2억 5천. 안 돼. 굉장히 고개를 안 돼. 크게 가로셨는데 안 돼. 유병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복귀를 해서 네. 그러니까 시즌 개막과 동시에도 사실 안 보였었고 부상 때문에 네. 이제 조금 KCC 그 여러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언급했던 그 정말 좋은 가드진의 한 조각의 역할을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조각이 아니야. 조각도 아직은 조금 부스럭인데 이게 나중에 모여서 조각이 될 수 있는 선수. 네. 아직은 좀 복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뭐 전창진 감독님의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6라운드 돼야 뭐 적응하는지 모르겠으나 플레이오프 때 혹시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최고죠. 네, 그럼 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이 팀은 정규리그만 바라보는 팀이 아니니까요. 지금 또 굉장히 강력하게 우승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밸런스 진짜 좋아요 요새 이 팀. 현대 시절 제외하고 KCC로만 보면 가장 좀 밸런스가 좋지 않나. 찰스 밀랜드 있었을 때 그때도 좋긴 했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서의 지금 농구를 보면 정말 저는 약점이 거의 없는 팀. 원래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는 게 어쨌든 KCC의 전통적인 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밸런스가 빨리 잡혀가지고 지금 난 왜 이렇게 승구창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흐뭇한지 모르겠어. 너무 잘해.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준원 선수를 지나서 장재석 선수가 현대모비스로 이적을 하면서 5억 2천만 원에 그 거의 지금
이대성 선수 다음으로 지금 최고액을 갱신을 했죠. 이번에 FA 때. 현재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는 기록을 살짝 읊어드리면 평균 8.3점, 그 다음에 4.6 리바운드, 1.7 어시스트. 출전 시간이 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17분 18초. 오리온 때보다 더 못 뛰고 있어요. 맞아요. 5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뭐 팀 내 평가나 현대모비스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장재석 선수의 그 존재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중간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FA 최대호로 이렇게 데려온 선수가 20분도 채 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록은 사실 뭐 이게 좋고 나쁨을 이렇게 따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기록이에요. 8점 몇 득점 뭐 이렇게 국내 빅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데 출전 시간이 굉장히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아쉬운 거죠. 함지훈 선수보다 자기가 더 못 뛴다는 거는 그건 쉽지 않은데 사실 함지훈 선수가 뭐 엄청 뭐 전성기의 그런 빅맨도 아니고 지금 거의 은퇴 가까이에 있는 선수인데 저도 이게 사실 의문인 게 출전 시간이 제가 저희가 저번에 FA 시작전 때 장재석 선수에 대한 평가 그때 한창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방송했을 때도 제가 의문점이었던 게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평균 20분을 소화한 시즌이 2013, 2014 그것도 오리온에서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KT 뛰다가 오리온으로 이적했는데 그때 오리온에서 뛴 27경기만 21분 33초를 뛰었고 그 외에 모든 시즌이 다 평균 10분대, 15분, 16분대의 출전 시간을 뛰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현대모비스 이번에 이적하면서 좀 많이 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에 수렴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뭔가 이것보다 더 뛰었을 때 이 선수의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런 평균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더 뛸 수 있는데 안 뛰는 게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출전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짧게 뛰고 빼고 짧게 뛰고 빼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만큼 함지훈 선수가 대단한 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장재석 선수가 스텝업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이가 사실 스텝업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2012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네. 초중반이 가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 되면 사실 완숙미나 이렇게 약간 좀 노련미를 보여줘야 될 때인데 사실 이제 뭐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 이제 10년 가까이 뛴 선수로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 뭔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왜 평균 출전 시간이 20분을 못 넘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고 평균 득점 8.3점은 커리어 하이 기록입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최근에는 5분 뛰는 경기도 있어요. 뭐 매치업별로 뭐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잘하는 선수는 매치업별로 나오지 않아요. 알았어. 먹. 그다음에 이제 이현민, 함준우 선수를 지나서 김지현 선수가 이제 4억 원에 KCC로 이적을 했죠. 이번에 FA를 통해서. 김지현 선수의 4억? 물론 FA 때 원래 조금 뻥튀기가 되지 않습니까? 몸값이 그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돈값 그러니까 적정한 활약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전 쏘쏘.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활약이 아쉽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사실 KCC는 사실 한 선수가 돋보이는 것보다 여러 선수가 맞춰졌을 때 더 강함을 뽐내는 팀이 됐잖아요. 네. 예전이랑은 달라요. 그렇지. 근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김지한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게 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유병훈, 김지한, 유현준, 이정현 그러니까 정창현까지 해가지고 여러 색깔을 가진 가드들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거거든요. 김지한 선수는 그 역할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봐. 김지한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그것도 봐요.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는 맞는데 그에 따른 롤이 충분히 없지.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 왜냐면은 KCC 보세요. 그러니까 라거나 있으면 라거나가 1옵션, 뭐 타일러가 있으면 타일러 1옵션 뛰고, 그다음에 2옵션 송교창 가고, 그다음에 3옵션으로 이정현 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지한은 세 번째, 네 번째 공격 옵션이 최소. 왜냐면 송교창이 어쨌든 확실하게 2옵션 국내 1옵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더 많은 롤을 받기에는 사실 지금의 KC 로스터에서는 쉽지 않다. 근데 다만 주어진 거에 있어서 100% 이상은 좀 해내고 있다. 전 그래서 이 선수가 이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능력은 더 잘할 수 있지. 그럼 저도 제가 한 5명 정도의 선수를 약간 좀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중에 한 명도 김지한 선수예요. 그래서 뭐 저도 평균 9.5점. 지금 어우. 커리어 하이. 아니 그 KCC에서 평균 9.5점? 공격 옵션이 세네 번째도 아니고 4-5번째인데. 아유, 그럼 기가 막힌 거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굉장히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전자랜드 선수 3명의 선수를 지나서 최승욱 선수가 이제 LG로 옮기면서 2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대박을 친 선수 중에 하나죠. 2라운드 출신으로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최승욱 선수도 사실 부상이 좀 있었죠. 네. 부상도 있었고 사실 복귀한 후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 조성원 감독님의 농구에 적응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 뭐 공격, 수비 뭐 대학 시작까지만 해도 자기가 거의 다 했었어야 되는 선수지만 프로는 약간 수비형으로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아직은 좀 아쉬워요. 2억이에요. 연봉이 2억이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수비 원툴로만 쓰기에는 2억은 너무 그리고 팀 내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어. 공격도 있어요. 공격 옵션도 분명히 있는데 그 기록이 받쳐주질 않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팀 내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를 뒷받침해 주려면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기록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LG가 사실 이런저런 선수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출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막 좋은 평가를 이렇게 하기는 제 선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가 지금 LG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LG 경기를 안 본 것도 아니에요. 내가 LG 경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조성원 감독님 어떤 농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공부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짧기도 해요. 평균 출전 시간이 1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뭔가를 보여주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이대성 5억 5천 KCC에서 오리온 엄지척 최고. 엄지척 거의 뭐 5억이 아니라 6억 7억을 받아도 아니 그렇죠. 현 상황에서 보면 네, 지금 MVP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자 정도 되죠. 경쟁자 정도. 왜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 MVP라는 게 팀 순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난 시즌 허운 선수 때는 약간 좀 변수가 좀 있었지만 네. 이번 시즌은 사실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송교창 선수가 MVP가 되는 거는 뭐 거의 뭐 저도 기정사실하지만 동의. 근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오리온이 또 치고 올라가서 뭔가 됐을 때는 이승현, 이대성 선수도 분명히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대성 선수는 뭐 지금 뭐 약점은 많지만 그만큼 또 강점도 많은 선수.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강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평균 그렇죠. 15.1점으로 커리어 하이 역시나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인상적인 게 이 출전 시간 33분 커리어 최초로 30분대 이상을 소화하면서 그렇죠. 특별한 잔부상 없이 지금 시즌을 치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선수가 부상 이슈가 사실 어쨌든 있던 선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큰 부상까지는 아니어도 잔부상들이 계속 있어서 결장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뭔가 마음가짐이나 사실 그리고 이 선수는 본인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이슈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인 그런 언어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열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호불호가 어떻게 보면 좀 갈리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호예요? 불호예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데 그걸 직설 화법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 사람. 귀여워. 근데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긴 건 다르지만 굉장히 느끼하게 그러면서 되게 눈빛을 잘생겼고 근데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외모를 떠나서 그런 스타일 성격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맞아. 안 그런 말고. 맞아. 아니 맞아. 그랬는데 어쨌든 네. 그거를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네. 어쨌든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인상적인 건 가든데도 불구하고 평균 5개가 넘는 리바운드. 그다음에 5.9의 어시스트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리온의 모든 공격에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수비도 엄청 열심히 하는 선수. 야전 사령관이라는 뜻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번 시즌만 통틀어 딱 보면 최근에 엄청 진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강우준 감독님은 여전히 걱정이 많으시죠. 네. 뭐 이 의존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근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잘해. 네.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지금 하는 농구 자체가 전통적인 한국 농구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한국 농구를 하셨던 강우준 감독님과 그 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오리온의 스페이싱을 다 지휘하는 건 이대성이잖아요. 그쵸? 이대성 선수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농구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런 건 좁혀가면서 더 좋은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네. 그 재밌어. 그러니까 어쨌든 언변이 좋은 감독님과 언변이 좋은 선수가 만나서 그런지 끊임없이 뭔가 그 농구 외적으로 계속 소스가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관계인 것 같고 네네. 전 인상적인 거는 어쨌든 그 트리플 포스트라고 하는 그리고 트라이앵글 오펜스라고 하는 그 오리온의 어떻게 보면 필살기 중에 하나로 강을준 감독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전술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대성 선수가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그걸 가동을 했을 때 자신의 플레이를 어쨌든 그거에 맞추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들 유연함 사실 유연함이 부족하지 않냐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그 농구 스타일만 고수하지 않냐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 시즌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면서 진짜 이 선수는 성장했다 진짜 에이스다 라는 그렇죠.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가면 뭐 조상렬 선수 뭐 오용준 선수도 있었고 네. 박경선 선수가 2억으로 그 전에 기성호 선수가 1억 9천 만 원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현민 선수도 사실 괜찮아요. 저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좀 까먹었지만 장미국 선수도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삼성이 지금 하는 농구를 지금까지 이제 3라운드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민국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롯이 기록만 따져서 보면 이들이 돈에 비례한다, 지금 받는 연봉에 비례한다, 그런 걸맞는 활약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민국 선수가 해주는 게 있고 이현민 선수와 기승호 선수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 현대모비스는 리빌딩을 얘기하면서 리빌딩의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항상 승부처에는 베테랑들을 내보낸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리빌딩이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리빌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 그 여러 종류 하나겠지만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리빌딩의 중심에 있는 기승호 선수와 이현민 선수의 현재 그 기록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행성수설하고 있네요. 굉장히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기승호 선수도 실제로 그 2013-2014 시즌 이후 출전 시간이 가장 많아요. 20분 26초. 그다음에 평균 득점도 7.0점이면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거는 수비에서의 파이팅이잖아요. 파이팅 넘치는 수비. 지난 시즌에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그 KGC에서도 어쨌든 그 김승희 감독님의 그런 수비에서 그 한 축을 맡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많이 부각됐는데 사실 올 시즌에 3점 슛도 괜찮고 저는 뭐 여러 조모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포워드진의 파이터. 기승호 선수 그러니까 기승호 선수를 처음에 영입할 때 유재학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기승호라는 포워드는
포워드 중에서 국내 포워드 중에서 골 및 마무리 능력이 제일 좋은 선수다. 어.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대모비스의 게임을 보면 기성호 선수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메이드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많지는 않아. 그 장면이 많진 않지만 그 작은 그 적은 장면들을 보면 기성호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기성 선수 플레이를 보면 항상 약간 있던 장면들 같아.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이현민 선수도 이제 그런 거죠.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리빌딩의 중심에 있는 선수죠. 리빌딩의 중심. 네. 기성호. 네. 굉장히. 그러니까 네. 보통 그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선수들만 있는 팀은 안정적으로 리빌딩을 하기 힘들다고 해요. 이거는 여자 농구도 그렇고 남자 농구도 그래요. 실제로 여자 농구 중에서 BNK, 그 부산 BNK가 지금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 내 베테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무너졌을 때 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없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젊은 선수들과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점진적인 리빌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현대모비스에서 왜 다양한 종류의 리빌딩이 있다고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가요. 진짜? 해야죠. 근데 그런 종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오로지 젊은 선수들만 있는 팀은 리빌딩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들이 무너졌을 때,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작 감독님이 이전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있던 것 같은데 지면서 배우는 것보다 이기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기면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뭐 여유와 그런 게 있지만 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리빌딩의 중심. 그리고 FA 때 영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마지막 이제 2억 원대 선수가 이제 박경선 선수가 이제 LG로 2억 원에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죠. 박경상의 활약. 아직까진 부상에서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살짝 네. 그 마산고의 아이버슨인가요? 마산 아이버슨의 시절이 살짝 조금씩 나오는. 원래 사실 그 조성환 감독의 농구에 잘 맞아서 조금 더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팬분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살짝씩은 보여줘요. 아직 완전체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현대모비스 있었을 때도 유지학 감독님이 박경상 선수가 슛을 던질 때는 유일하게 안정이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이제 슈팅력은 원래 있었던 선수니까요. 네. 이제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이제 돌아오면 제가 방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던 먹이 굉장히 좀 이제 욕으로 돌아오겠죠. 이 민중구 이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멋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래요? 네. 잘할 때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부러운 선수죠. 왜요? 꽃사슴과 이렇게 결혼하셨으니까. 굉장히 또 그런 것 같고. 이제 억대 연봉, 고액 연봉 선수들은 다 봤는데 저는 그 제협상 원소속 구단 제협상 계약 체결 명단에서 보면은 전 양우석 선수 한번 살짝 얘기를 하고 싶은 게 LG랑 계약을 맺고 사실 무상 트레이드로 SK로 향했잖아요. 그 SK에서 뭐 지금은 많이 비중이 줄었지만 그래도 최저 연봉을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나는 항상 언제든 준비돼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줬던 선수인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이미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 기록을 한번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를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양호석 선수의 그 아내분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왜냐면 너무 그 남편의 그 활약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껏 뛰어보고 마음껏 이렇게 하면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니까 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후일담이 있는데 전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얼마나 이 선수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드디어 조금이나마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야구소 선수가 LG에 있었을 때였나? 네. 그 아내분이랑 굉장히 좀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때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이었나 직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이 가정이 안정된 남자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인 그런 힘이 이렇게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SK에 굉장히 긍정적인 아우라를 가져왔었죠. 음. 네. 지금은 그 아우라조차도 뚫어내는 뭔가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선수가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코트 위에 서면은 항상 그 몇 분이 됐든 약간 즐거워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뛰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이미 지난 시즌 14경기밖에 못 뛰었는데 이미 24경기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 진짜 기회를 너무 많이 못 받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FA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뭐 어쨌든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네. 저희의 이런 먹의 평가가 화살로 올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살로 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전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네.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 술 먹고 풀면 돼.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 이제